안녕하세요. 백킴의 기출 적중률 분석 강좌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실 강좌라기보다는 선생님의 특별 영상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 2학기 중간고사 숭실고 2학년 수투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나눌 이야기는 첫 번째 총평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중요 기출 맛보기 선생님이랑 한 문제 정도 풀어볼 거고, 세 번째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형광생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숭실고 1, 2등급 친구들 많다 보니까 이번에 다들 애석해했어요. 뭘 애석했냐면 100점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번 2022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은 무지 쉬웠죠. 무지 쉽다 보니까 계산 실수로 한두 개 틀린 친구들은 등급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슈가 많았던 시험이었어요. 자, 시험 문제 개수는 20개. 비슷하죠? 항상 저 정도를 유지합니다. 선택형 16개, 단답형 4문제입니다. 숭실고등학교가 다른 여고들에 비해서 좋은 건 서술형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 그리고 올림포스 부교재만 열심히 소위 조지면 여러분들이 1등급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번 시험 범위가 함수의 극한부터 수업산의 방정식까지 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년도 2021년도에는 함수의 극대극소까지 시험 범위였거든요. 근데 이번은 생각보다 좀 줄었더라고요. 자, 그 교과서, 부교재, 그리고 학교 기출 프린트 요 세 가지만 풀어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죠? 내신 한 달 전부터는 요이 땅 해가지고 올림포스 기출 프린트 요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푸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90% 정도 거의 한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90%, 100%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1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신도 1등급, 모의고사도 1등급인데 그 친구는 정말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고 싶지 않아서 이 기출 프린트를 4번, 5번, 6번 거의 시간이 좀 많으면 6번 푸는 경우. 선생님이 지금 2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숭실 1학년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정말 정통파예요. 근데 그 친구 보면 기출 프린트를 진짜 대부분 거의 6번 정도 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프린트 6번, 올림포스 4번 이렇게 조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져서 정말 보자마자 풀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여러 번 풀다 보면요, 답을 그냥 단순히 외운다기보다 그 친구는 다시 이렇게 여러 번 풀 때 꼭 반드시 이 문제 원리를 꼭 기억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2분의 1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원리가 예를 들어서 이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 넓이를 반띵으로 하는 지점은 둘의 중점인가? 이런 이제 헷갈리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반복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 선생님이랑 이제 중요 기출을 맛볼 건데, 고민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어떤 문제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봐야 될까? 고민하다가, 단답형 맨 마지막 문제로 골라봤어요. 자, 함수의 연속 파트입니다. 자, 다음 중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다음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래요. 사실은 우리가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직선이 있잖아요. 그죠? 이 직선이 있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이렇게 안 만날 수 있고요. 그죠? 안 만날 수 있고, 또 원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사실 우리가 원의 중심, 그래서 2,0과 어디 사이의 거리,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리를 계산해보면 제곱의 합은 5죠. 그리고 2는 4, 그래서 4 플러스 K의 절대값. 요게 이제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였다. 요게 D였는데요. 이 D가 이제 반지름이 얼마냐면 3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 3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이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 그러게 되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F 곱하기 G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언제 얘가 불연속이냐를 따져야 되겠죠. 자, 다시. 우리가 G라는 건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라는 다항 함수는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이제 확인하면 돼. 얘가 불연속인 지점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불연속일 때 얘는 반드시 얼마여야 돼요? 0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려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려고 봤더니 f라는 함수는 불연속, g라는 함수는 다항 함수니까 그 자체가 연속. 그럼 두
두 개를 곱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 f가 불연속인 그 x값인 그 지점에서 gx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gx가 0이라는 말은 사실은 fx가 언제 불연속이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얘가 언제 3이니? 이렇게. 그죠? 이걸 뭐 3보다 크다, 작다, 같다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지점만 찾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k 플러스 4의 절대값은 3 루트 5죠? 그럼 양변 제곱하죠? 아니죠. 귀찮잖아요? 자, 그래서 k 더하기 4는 뿔마 3 루트 5. 그래서 선생님 바로 쓸게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 뿔마 3 루트 5다. 이게 바로 불연속인 지점이고 이게 바로 불연속인 지점이고 그 지점에서 g값이 0이다. 그렇기 때문에 g값이 0인 그 지점 가지고 빼서 절대값이잖아. 그럼 이건 뭐 굳이 뭐 근각계수의 관계 할 필요 있나요? 플러스일 때가 알파고 마이너스일 때가 베타다라고 한다면 뺐을 때 뭐겠어요? 6루트 5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빼서 절대값 6루트 5다라는 것이 금방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중위권이나 상위권 이런 친구들은 아마 한번 풀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숭실고등학교 2학년 고득점을 위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 첫 번째, 교과서, 그리고 올림포스 부교재, 그리고 기출 프린트 기본에 충실하자. 아까 선생님이 기출 프린트 막 6번까지 푸는 예를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6번까지 푸는 것도 굉장히 대중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학만 하기에는 다른 과목들이 또 너무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 4번은 푸셨으면 좋겠어요. 왜 4번이나 풀어야 되냐면 숭실고 기출 프린트는요, 그냥 일반적인 모의고사 4점이 아니고 거기 막 30번들도 가끔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 프린트 안에 21번, 30번 같은 고난도 문제들이 쏙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챕터당 그래도 한 2-3개 정도는 많이 어려워하던데 그런 것들을 뭐 2-3번 가지고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최소 4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조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과서, 당연히 교과서에서 왜 구석탱이 있는 문제들, 그래서 올림포스랑 기출 프린트만 열심히 조졌다가 교과서 안 봐서 털리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코스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만약에 최상위권 또는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모의고사 고난도, 이 기출 프린트는 사실 극히 일부의 기출이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고난도 N회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엄마 혀, 자의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문제집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답 노트에 여러분들이 취약 유형 요 교재들 많이 본 것들 중에서 좀 틀렸던 거, 어려웠던 것만 골라서 오답 노트에 정리하세요. 자, 시간 훈련. 한 문제당 쉬운 건 1분, 어려운 건 2분. 그래서 교과서나 올림포스는 1분, 기출 프린트는 2분 30초 이내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늘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헤이 잘 봤다, 못 봤다 이렇게 판단하고 못 보면 다 찢어서 버려버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음 시험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잠깐의 자기 반성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의 유형에 속하는지를 봤으면 좋겠다. 실수형. 왜 계산 실수한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계산 실수를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들 가지고 하시는 분들. 1 더하기 3은? 그렇잖아요. 1 더하기 3은 4인데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3을 막 3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멘탈이 집중력이 깨진 거죠. 계산 실수. 또 심약형. 시험만 보면은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서 내가 푼 풀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그 다음 문제로 미처 못 넘어가는 경우. 이런 분들이 좀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막 2학년 정도 됐으니까 우황청심환까지 먹고 이렇게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이런 친구들이 분명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나만의 그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 심약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공부를 할 때 그 마인드 자체도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이번에 시험 점수를 못 받으면 나 진짜 4등급 되면 어떡하지? 나 큰일 났다. 나 잣됐어. 망했어.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가 평소에 봤던 것만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진짜 이번에 내가 뭐 2번, 뭐 3번, 뭐 4번 풀었는데 내가 이 교재에서 나온 것들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지시고 최대한 평소에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만의 뭐 ASMR을 찾는다던가 명상 영상을 유튜브로 듣는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좋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선생님 당시에 고등학교 때 링킨파크라는 링킨파크 밴드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막 거의 정말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막 확 파이야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그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 또는 마인드 컨트롤하는 부분 잘 찾았으면 좋겠고요. 연구가용 한 문제 꽂히는 분들 특히 시간 훈련 잘 하셔야 돼. 그래서 한 문제 꽂혀서 다른 문제 못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시간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블랙홀형은 집중력을 평소에 키워야 되는데 블랙홀이 뭔지 아시죠? 문제 풀다가 백지화되어 있는 막 블랙아웃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블랙홀형은 선생님이 평소에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순간 집중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1시간, 2시간을 어떻게 사람이 집중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10분, 20분 정말 쉬는 시간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때에도 또 야자를 시작하는데 힘들 때 그때 1시간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 힘든데 10분씩 6번만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 조금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시간 간격을 좁혀서 순간적으로 정말 집중해서 누가 내 이름을 불러도 듣지 못할 정도로 집중하는 연습을 평소에 주의 집중력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숭실고 2학년 올해 또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느라 너무 고생이 많은데 선생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겠지만 높아심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끄적여다가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지 마시고 우리 이번 공부하는 거 즐거운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 시험에도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선생님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